다음 넘기시죠. 뭐 너무도 잘 아시는 내용들일 것 같아서요. 과감하게 이렇게 건너뛰는 방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계 경제 어렵다는 거 너무 잘 알고 계시죠? 금융위기가 실물 위기로 전이되면서 지금 걱정은 디플레이션이 어느 정도까지 언제 시작이 되는지 가장 초미의 관심인 것 같습니다. 디플레이션 하고는 저희가 경험해보지 못한 사건이지만 잃어버린 10년,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이 디플레이션 기간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우리나라 역시 외환위기 이후에 열심히 구조조정도 했는데 사실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성장 동력, 내부적으로는 성장 동력이 많이 약해졌죠. 거기다가 글로벌 위기 때문에 바깥의 사정도 너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미증유의 경제 위기를 지금 경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죠.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재미는 없지만 금융위기, 금융 리스크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업 보상, 그래서 이제 디폴트 때문에 계약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생기는 신용위험, 그 다음 신용위험이 이제 단기 자본시장 쪽으로 가면서 신용 경색을 일으키는 어떤 그 유동성 위험, 그 다음에 금리라든지 환율이라든지 이런 가격 가치가 변하면서 투자자에게 손실이 오는 여러 가지 시장 위험, 기타 그 시스템의 오작동, 그다음에 내부 통제 오작동 등에 의해서 생기는 오퍼레이셔널 리스크 등등 여러 가지 금융 위험이 있는데요. 다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는 그냥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근데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미국발에서 시작한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은 시작은 2000년대 접어들면서 IT 버블이 공개된데 거기서부터 출발이 된다고 하십니다. IT 버블이 공개가 되면서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금리 인하를 단행했는데요. 보시면은 IT 버블 이전과 이후에 금리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걸 알 수 있죠. 그 과정에서 돈이 무지하게 풀렸습니다. 방만한 대출 이루어졌고 거기다가 부동산 뜨니까 레버리지도 많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규제 감독이 제대로 이 부분을 급작스럽게 확대되는 이런 상황을 제대로 체크를 못한 이런 여러 가지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다고 봐지는데요. 그 다음으로 가장 가깝게는 미국발 금융위기 그리고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의 단초가 되었던 그 미국발 금융위기의 가장 가까운 원인은 역시 자산 유동화의 위험에 있지 않는가. 잠깐만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은행이나 모기지 에이전시들이 모기지 론을 유동화하죠. 그죠? 근데 모기지 론 같은 경우는 장기를 해가지고 이거 들고 있어야 돈이 나중에 한참 20-30년 뒤에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걸 유동화하려고 하면 유인이 생기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모기지 론을 유동화해서 그거를 베이스로 해가지고 MBS라는 증권을 발행하는데 이 모기지 론의 기초 자산 주택가라든지 이게 떨어지게 되면 론이 이제 부실화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모기지 론을 기초로 해서 발행한 증권 MBS의 원리금 상환이 어려워지면 MBS에 투자자들이 손실을 보게 되겠죠. 이게 신용 위험입니다. 자산 유동화에서 그 신용 위험에 직접적인 피해를 받은 곳이 미국의 인베스트먼트 뱅커입니다. IB를. 그 다음에 신용 위험이 확대되면은 전반적으로 자본시장 내지는 이제 단기 금융시장에 신뢰가 이제 무너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단기 자본시장에 신용 경색 현상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유동성 위험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건 중요한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그 위험이긴 하지만 MBS라든 이런 유동화 증권을 불완전하게 설계하거나 불완전하게 판매함에 따른 여러 가지 그 리걸 리스크, 법률적인 리스크들이
금융회사의 경제적 손실로 이제 다가오게 되는데요. 이것이 이제 구조 위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신용 위험은 이게 투자해서 손실을 보는 거니까 규모가 확장이 되죠. 그렇죠?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신용 위험,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 등이 직접적인 원인은 바로 이런 MBS 등의 투자 손실, 신용 위험에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구조 위험이라는 것이 아직 현재화되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CDS라는 거, Credit Default Swap이라는 말 많이 들으셨죠? 이게 그 법률적으로 얘기하면 간단합니다. 이게 지급 보증 계약입니다. 지급 보증 계약. 자산 유동화를 하면서 예컨대 그 상업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모기지 론이 부실화되면은 그 일정한 정도를 넘어서 부실화되면 이걸 대신 갚아주겠다. 그래서 IB들이 CDS를 많이 팔았습니다. 지급 보증을 하겠다는 식으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커머셜 뱅크나 그 모기지 에이전시들이 가지고 있는 모기지 론이 부실화되는 과정에서는 사업은행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이제 흔들흔들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유동성 위험이라든지 기타 신용 위험으로 이제 전이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인베스트먼트 뱅크들이 지급 보증을 하겠다 그러는데 얘들이 이제 하나씩 넘어져가면서 지급 보증해 줄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그 위험들이 고스란히 상업은행으로 이전이 되는 거죠. 지금 그런 과정이 하나 둘씩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투자은행의 위기가 지금은 상업은행의 위기로 확산이 되어가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넘기시죠. 이거는 뭐 참고로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 문제는 자산 유동화에는 당연히 문제 위험이 따르지만 이거를 제대로 감독을 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미국발 금융위기의 아주 특징적인 건 제가 한 두 가지 정도를 이제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가 재테크형 융자, 두 번째가 변칙적 자산 유동화. 이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건데요. 재테크형 융자라는 것은 돈 벌기 위해서 돈을 빌리는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만 해도 과거에는 빚을 낸다는 것이 굉장히 좀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여기서 재테크형 융자라는 말은 잃어버린 10년 기간 동안에 일본에서 아주 유행했던 말입니다. 단순히 돈을 빌려서 집을 사는 데 멈추는 것이 아니고 집 사서 담보를 해서 또 돈 빌리고 이런 과정이 연속이 되는, 이건 이제 재테크형 융자라고 하는데 이게 일본에서 나왔던 말이고, 여기다가 변칙적 자산 유동화. 원래 자산 유동화는 크게 두 가지 축이 있습니다. 그 bankruptcy remote, 보상 격리라는 원칙과 true sale이라는 원칙, 두 가지 큰 축이 있는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변칙적 자산 유동화라는 것은 true sale 원칙을 무시한 채 발생한 여러 가지 손실들을 회계적으로 CDS 등의 파생 상품을 이용해서 문제를 이제 넘어가려고 했던 거죠. 이러다 보니까 이 변칙적 자산 유동화 재테크형 융자가 재테크형 신용 공여라는 형태로 해서 자산과 부채가 계속 반복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개인들이 자기 주택, 자산을 담보로 해서 부채, 론을 얻으면은 이 론을 상업은행의 론은 자산이죠. 상업은행이 이 자산, 오직 론을 또 베이스로 해가지고서 MBS라는 부채를 만들고, 그러면 IB들은 이 MBS 투자했으니까 IB한테는 MBS의 자산이 있으니까 이 자산을 기초로 해서 여러 가지 유형의 그 CDO 부채를 발행하는 식으로 이런 그 연속적인 과정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자산 유동화에 따르는 신용 위험, 유동성 위험, 구조 위험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규제 당국들은 느슨한 그 변칙적 자산 유동화 이거 그냥 허용해줬죠. 그 다음에는 신용 위험이 유동성 위험으로 번지는 것을 예방하지 못했고, 그 다음에 이제 구조 위험을 보완하거나 경감하기 위한 노력에 등한시했다. 이런 그 규제 감독의 실패가 겹쳐져서 발생한 것이라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십시오.